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기적인 정보 처리 기사 필기 기본서를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책에 대한 소개 간단히 하고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험이 정보 처리 기사인데요. 필기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50%가 넘어요. 이 얘기는 공부만 하면 다 붙여주겠다. 간혹 합격률 보면 뭐 65% 이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기는 그냥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실기가 문제예요. 실기는 합격률이 뭐 15%, 16% 이렇게 나오니까 최종적으로 평균으로 보면 실제 1000명이 시험을 보면 몇 명이 붙는 거죠. 처음에 50% 잘리니까 500명이고 500명 중에서 우리가 또 12% 이렇게 되니까 10% 하면 몇 명이에요? 50명이고 20% 돼도 몇 명이 되는 거 100명인가요? 이 정도. 그러니까 10분의 1이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필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최종적으로 실기까지 간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실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제 강의하고 교재, 그리고 또 시험 과목 강의 구성 뭐 이렇게 해서 우선은 첫 번째로 이제 그 강의 교재죠. 정보처리 기사 필기 기본서가 되겠고요. 네, 기본서가 이번에 새로 출간이 돼서 이 책으로 이제 강의가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빠르게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약 한 20에서 30시간 정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15시간 안에 끝낼 수도 있고, 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5시간 에도 끝낼 수 있는데, 출판사에서 조금 늘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우선 응시 자격은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시험은 기사라고 하는 시험 자체가 정규 4년제 대학 4학년들이 보는 시험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학사 같은 경우는 졸업하고 2년 있으셔야 되겠고요.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는 106학점 있어야지 우리가 4학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무 경력이다. 이렇게 따졌을 때는 4년, 또 기능사 취득하고 3년, 산업기사 취득하고 1년, 뭐 이렇게. 그리고 이 시험의 특징은 국내에서 시행되는 자격 시험들 중에 기사 산업기사 중에 정보처리 기사하고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만 응시 자격이 없어요. 전공 제한이 없다는 얘기죠. 응시 자격 자체는 학력이나 경력으로 따져지고요. 전공하고 계열은 상관없습니다. 즉, 내가 사무직을 하는데 사무직 중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것과 무관하게 그냥 시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운전직이었어도 4대 보험 가입이 돼 있어가지고 4대 보험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만약에 경력이다 그러면 실무 경력 4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간혹 가다가 보면은 전기 기사 있죠. 전기 기사나 소방 기사를 합격하시기 위해서 이 정보 처리 기사를 건너뛰시는 경우가 계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따야지 이제 응시 자격이 되는 거거든. 소방 기사나 아니면은 전기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응시 자격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전공을 해야 되고 해당하는 이 직무에서 몇 년을 일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시험을 보시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걸 그 공무원 가산점으로 썼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피 튀기게 공부했어요. 피 튀기게.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부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피 튀기게 공부하셨는데 최근에는 그러한 부분이 좀 해소가 됐잖아요. 가산점이 좀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필기까지는 어떻게 가는데 실기에서 많이 불합격하시는 거 보면 사실 실기도 어렵진 않거든요, 시험이. 어렵지도 않은데 합격률이 20%가 안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수험생분들이 이 시험에 뭐랄까 본심이 아니다, 진심이 아니다 이런 걸 느껴지게 하고 있어요. 좀 더 자세한 어떤 응시 자격이나 이런 것들은 큐넷에 전화하시면은요 상담원분이 아주 자세히 알려주시니까 뭐 부담 갖지 말고 전화 주세요. 네, 제가 받는 건 아니지만 이거 잘 알려주시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과목은 제어 설계, 그 다음에 개발, 구축, 언어,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어려운 과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필기에서는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거는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암기 과목이고 이해를 좀 필요로 하긴 하지만 암기력이 이제 중요하다. 또 워낙 암기할 게 많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뭐 이렇게 첫 글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암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중에 되면 헷갈린다고 그렇게 하면 왜 외울 게 너무 많거든. 천재도 아니고 그걸 다 구분하는 것 자체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교재를 보시면서 좀 이해를 해가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막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게 되면 외우지 않아도 알 수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을 전반적으로 보면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거 그리고 구축하는 데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시험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설계 부분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설계에 필요한 내용들, 뭐 요구사항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또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할지, 어플리케이션 설계나 인터페이스 설계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을 보게 되고요. 이런 것이 이제 구축이 되면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에 들어가게 되겠죠. 실제 입출력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각각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모듈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걔네를 어떻게 통합할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재R 포장을 해가지고 소비자한테 판매를 할지, 그리고 이제 테스트에 관련된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또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부분. 이런 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인터페이스는 이 정보 처리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있고 시스템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인터페이스는 얼굴을 맛보고 있다는 의미죠. 서로 대화를 한다는 의미인데 시스템끼리, 즉 우리가 개발한 시스템끼리 인터페이스 하는 것, 그 다음에 사용자랑 인터페이스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서 꼭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겠고, 시험이 개정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예전 얘기하기는 그렇고, 뭐 전체 시험에서 제일 바뀌지 않은 부분이 바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에요. 얘는 벌써 20년이 된 내용들이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만큼 문제은행 출제 비율이 높다.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인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C 언어 코드가 뭐 10문제, 막 20문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두 문제, 많아야 3문제 이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C, 자바, 파이썬 이렇게 해가지고 짧은 코드가 나오고요. 여기서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쪽에 시험 개정 전에 나왔던 운영체제에 관련된 부분하고 전자계산기 구조에 대한 부분이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공부할 내용이 많죠. 왜냐하면 저기에는 두 과목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거기다 프로그래밍 언어까지 얹혀졌으니까 총 3과목을 공부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인데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설계나 개발 쪽하고 1과목하고 2과목하고 겹쳐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보안 개발에 대한, 시스템 보안에 관련된 그지 시스템 운영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학습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때요? 소프트웨어 설계하고, 그리고 개발하고,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프로그래밍 언어 실제 코딩을 하고, 걔네를 보안에 적합하게 우리가 잘 운영하는 것이 전반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험 방식은 사지선다형이고요. 과목당 20문제, 5과목이니까 총 100문제가 됩니다. 합격 점수는 전 과목 60개 이상이에요. 다 합해서. 그러니까 60점이 되겠지, 100문제니까. 과목당 8개 이상 맞아야 돼요. 그래서 7개에 맞는 과목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불합격이에요. 이 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이고요. CBT 방식으로 해요. 그래서 컴퓨터로 시험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장에 딱 들어가시면은 본인 좌석에 앉으면 본인 거기 이게 수험표가 딱 나와요. 얼굴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감독관님께서 야, 시험 시작해라, 그러면은 그때 화면이 딱 열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CBT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CBT에 워낙 뭐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방식은 보통은 이제 영진닷컴에서 제공하는 방식도 있고 두목넷에서 제공하는 방식도 있고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컴CBT라고 하는 사이트하고는 좀 인터페이스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시험 시간은 하루에 총 4번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부, 4부, 2부, 5부. 요거는 이제 그 예전에는 정보 처리 시험 보면은 다 우리 반에만 정보 처리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또 시험 보러 가봐요. 이게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가서 이제 보는데, 봐보면은 다 소방이나 전기 막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섞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섞여서 보니까 서로 서로 뭐 컨닝을 할 수가 없어. 왜 뭐 도움을 줄 수 없고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시험 접수할 때 잘 하셔가지고 접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강의는 지금 여기에는 제가 뭐 전체적으로 쭉 나열을 했는데, 제가 제공해 드리는 강의는 핵심 이론 부분이에요. 핵심 이론 부분을 여러분들이 쭉 봐주시면 돼요, 강의를. 약 예정은 지금 23시간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약 15에서 20시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이걸 강의를 다 봐라? 왜 강의를 길게 해달라고 그러는지 이해가 솔직히 안 되는데, 솔직히 5시간 해도 이거는 끝나고 합격을 할 수 있는 자격 시험이거든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죠. 그래서 제 책 중에 절대족보라고 하는 책이 있고, 그게 아마 강의가 10시간이 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셔도 괜찮아요. 기반은 이 책의 기반과 그 기반의 뿌리가 같기 때문에 뭐 어떤 걸 강의를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굳이 길게 강의를 할 필요는 없는 강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실기는 근데 대신에 제대로 된 정규 강의를 수강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이거는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만큼 또 학습량도 많고,
그래서 필기 부분은 요 강의는 약 한 20시간 언더로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다. 여러분들 요즘에 공부하기 싫어하시잖아요. 예전 같으면 뭐 100시간씩 해주세요 이러는데 100시간 한다고 해서 시험에 나오는 걸 강의하는 건 아니고 쓸데없는 얘기만 주구장창 해야 되니까 꼭 핵심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몫이죠. 기출문제 꼭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 이제 자출이 있어요.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구성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빠르게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이제 문제 CBT 반복하는 거죠. 계속 반복하셔가지고 봐주시면 됩니다. 교재에 들어있는 기출문제는 비밀인데 실제 시험장에 가서 제가 시험을 보고 와서 만들어낸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똑같이 출제가 됩니다. 이전에 봤던 공개됐던 기출문제 거기에서 거의 한 95% 출제가 되고요. 그중에 한 뭐 5문제 정도 새로운 문제가 추가가 되는데 그것도 기존 내용,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 등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 문제들 좀 봐주시고 복원되어 있는 기출문제 이게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하여간에 기출문제를 다시 풀었을 때 100점 맞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CBT 보시면은 우리 뭐 점수도 바로 나오잖아요. 그럼 가끔가다 이런 애들이 있다. 시험을 딱 봤는데 선생님 제가요 시험을 기출문제 3번 풀어봤는데 다 60점이 넘어요. 자, 합격할까요? 웃기지 말라 그래. 그럼 분명히 떨어져. 59점으로 떨어진다. 자, 그런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또 자신감을 갖지. 나 시험을 그냥 대충 공부하고 갔는데 59점이 나왔어. 이 하나만 더 맞으면 돼. 그렇게 5회 더 시험 봅니다. 2년 동안 더 시험 보고 그 다음에 간신히 시험을 붙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공부한 사람들은 쉽게 80점 이상으로 합격을 하는데요. 항상 55개에서 58개, 59개에서 떨어져요. 항상. 경험이야. 이거 항상 지켜보면 학생들 그래. 그러면서 자기는 공부 안 해도 머리가 좋아서 잘한대. 구라치고 있네.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냐. 기출문제 하나를 보더라도 다시 얘를 풀었을 때 100%, 100점 맞을 수 있게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 회차에 가면 똑같은 문제가 5개 보여. 그 다음에 차 보면 10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차 보면 뭐 15개, 20개 막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간혹가다 그래요. 문제은행인데 선생님 기출문제 보는데 왜 다음에 차 보는데 똑같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 당연하지. 야, 기출문제 문제은행을 100개만 만드냐? 1000개 만들지? 적어도 1000개, 10회분은 봐야 그 다음에 뭔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과목별로 여러분들 보시면은 전략을 좀 잘 짜셔야 돼요. 쭉 보시면 1과목부터 시작해가지고 5과목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고 기출 반복률이에요. 그래서 75%, 75%, 그 다음에 4과목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래밍도 이게 운영체제 쪽의 비율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가 10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개정 전에 운영체제에 관련된 내용이 10문제예요. 반반씩 쪼개지는데 이게 가끔 가다가 한두 문제씩 이렇게 섞여요. 그럼 어떨 때는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 문제가 12개가 나오고 운영체제 관련된 문제가 8개가 나오는데 그게 또 운영체제가 옛날 과거 기출문제가 나온단 말이지. 그 어떨 땐 바뀌어. 그럼 운영체제 관련된 게 12문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제율이 높다. 여러분들이 코드를 지금 필기해서는 아무것도 몰라도 이 시험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교재에는 뭐 여러 가지 코드도 막 있고 막 그런데 그 시험에 다 안 나온다. 그냥 기출문제만 문제 다 외우시면 됩니다. 코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출제돼요. 아시겠죠? 자, 5과목이 살짝 어려워요. 5과목은 워낙 정보 보안에 관련된 내용이고 신기술에 관련된 내용들이 막 대거 막 나오기 때문에 5과목만큼은 100% 모든 기출문제를 달달 외워도 간신 60점 넣기가 어렵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각각의 목표 점수들을 잡아보세요. 그래서 전체 과목으로 평균으로 따졌을 때 약 16개 정도 맞으면 과목당 16개 맞으면 된다. 되셨죠? 자, 그럼 합격에 도달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에 대한 내용인데 앞에서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뭐 하루에 3시간씩 20일 동안 60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강의를 요거로 20시간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강의를 그냥 배속으로 틀어놓고 이렇게 쭉 수강하시겠죠. 그죠? 배속으로 2배속으로 들어도 10시간이고 실제 목표는 60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 푸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솔직한 심정으로 30시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 정보처리 기사 개정 학교 다닐 때 학부 시절에 정보처리 기사 공부하려면 일주일을 하루에 10시간씩 일주일 공부하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도 더 쉬워요. 그때는 시험 문제 자체가 되게 난해하고 어려웠어요. 예전 시험은. 그때는 그랬다고. 막 계산 문제도 되게 많이 나왔죠.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막 컴퓨터 이진 계산부터 시작 16진 계산도 나오고요. 컴퓨터의 레지스터 계산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되게 복잡했다고.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많았다고. 근데 지금 그딴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주일 빡시게 빠르게 한번
하루에 8시간씩 그 6, 5, 30이죠. 약 한 30시간 투자하시면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한번 실패한 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시간을 좀 늘리면 되겠죠. 그건 본인 능력에 따라 달라지니까. 아, 나는 그냥 죽었다 깨어나도 컴퓨터 쪽은 모르겠어 하시면 또 시간을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 역량에 맞춰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으로 따졌을 때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 뿐이죠. 이 교재에 대한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강의에 대한 내용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필기는 어렵지 않다. 아셨죠? 60%, 65% 이렇게 합격률 나오는 시험이 어딨니? 그러면 그거는 준비하고 가면 붙여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자신감에 빠져가지고 실기에 가서 공부 더럽게 안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2년 동안 6번 동안 시험 보고 다 불합격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필기 합격하시고 또 실기에 가셔서도 충실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필기에서 그 해 당회 시험에 출제됐던 그 용어들 중에 실기에 약 2문제에서 3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게 정보처리 기사 아시겠지만은 출제 기준이 필기랑 실기랑 같거든. 필기가 아마 모듈이 11개가 그렇고 그 중에 8개인가가 실기 모듈로 넘어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 필기랑 실기랑 연계되는 아주 좋은 시험이에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나 각각의 용어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실기 시험이 불합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실기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나는 그냥 빨리 필기만 붙을 거야 라면 한 20시간, 30시간 하시고요. 나는 실기까지 제대로 갈 거야 그러면 교재에 나오는 모든 용어를 달달달달달 이해하거나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실기에 가서 시간을 한 반수 이상 줄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필기랑 실기랑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파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욕심을 좀 가지세요. 욕심 없이 뭔가 이루어지진 않으니까. 감사합니다.